3, 4의 수분 포텐셜의 이용. 자, 이제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더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두 곳의 낙차가 0이 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두 곳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동을 멈춘다. 이게 바로 연력학 법칙에서 영법칙이에요. 에너지 평형의 법칙이에요. 이제 두 곳의 에너지가 평형을 이룬 거예요. 특정한 계 내에서 물은 시간과 위치에 따라 수분 포텐셜의 평형을 향하여 이동하고 변하지만 이는 물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것이며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물과 잉크가 섞여지지만 그 물 자체가, 잉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분의 이동을 설명하는 데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수분 포텐셜의 개념을 도입한 이후로는 수분의 이동을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수분 포텐셜은 수분의 함량은 물론이고 수분의 상태와 이동 방향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71페이지. 자, 수분 포텐셜이 온도라든지 농도, 그 다음에 압력 이 세 가지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 A 그래프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물의 그 포텐셜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례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텐셜도 점점 높아지더라. 물은 수분 포텐셜은 온도와 비례 관계에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B 그림은 용질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농도가 크면 클수록 물은 포텐셜은 감소한다. 이동을 안 하더라 이 얘기예요.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물에다가 밀가루를 한 숟가락 넣은 상태에서 그 물을 바닥에 부으면 잘 흘러갑니다.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섞었어요. 그리고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닥에 쏟으면 조금 덜 흘러가요. 나중에 짜장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반죽을 만들어서 바닥에 쏟으면 흘러가지 않아요. 왜? 용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C 그림. 압력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으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분 포텐셜도 증가하더라. 비례관계다.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은 비례관계고 농도는 반비례관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A 그림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워낙 잘 그려서 제가. 자, 여기 왼쪽, 오른쪽 물높이가 여기까지 있고 하나는 물높이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죠? 중간에 반투성 막이 있어요. 그죠?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뭔가가 물질이 섞여 있어요. 물질이 많이 섞여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자, 왼쪽에는 U자관에서 왼쪽 편은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의 삼투 포텐셜은 제로입니다. 순수한 물은 기준이 0이라 그랬죠? 0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P사이 P라는 거는 프레셔, 압력을 나타내요. 압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뭘 이렇게 누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psi S. S는 삼투를 얘기해요. 삼투. 이거는 뭔가 물질이 용액이 많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 정도가 대충 한 0.23이 돼요. 그죠?
0.232로 나와 있죠.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3투 포텐셜 W는 0하고 빼기 마이너스 23이니까 둘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0.23이 되죠. 0.23이 되죠. 그러면은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 0하고 23, 마이너스 0.23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수분 포텐셜이 더 높으냐? 당연히 0이 마이너스보다 더 높죠. 그래서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안 되셨어요? 이해 못하신 분 없어요? 네, 설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다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그림을 볼까요? B 그림은 똑같은 U자관에서 가운데 막이 있고요. 자, 왼쪽에는 순수한 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막 용질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왼쪽은 아까와 똑같이 푸사이 W는 제로 상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죠?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제로고, 오른쪽에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로 물을 누르고 있어요. 막대기를 누르고 있어요.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압력이 그러면은 오른쪽은 푸사이 P는 압력이 0.23만큼 주어졌어요. 그리고 32%는 아까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0.23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푸사이 W는 둘을 더해보면은 더하기 0.23하고 마이너스 0.23은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왼쪽도 0, 오른쪽도 0. 그러니까 물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자, 오른쪽 CU 한번 보세요. C는 왼쪽이 순수한 물인데 제로죠. 수분 포텐셜 푸사이 W는 제로고, 오른쪽 편의 거는 압력을 0.23이 아니라 0.3으로 더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삼투 포텐셜은 용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질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23이에요. 그래서 0.3하고 마이너스 0.23을 계산 합했더니 0.07이 됐어요. 0.07이라는 거는 0보다 높잖아요.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D. D는 이건 그리면서 또 해야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U자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 중간에 삼투막이 있고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농도의 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볼게요. 왼쪽은 먼저 수분 압력 포텐셜을 보면은 반대 힘으로 끌어당겼어요. 끌어당기는 힘으로 물을 주사기하고 같은 거죠. 주사기 이렇게 뺄 때처럼 그 당기는 힘으로 얼마를 줬냐면은 마이너스 0.3만큼 줬어요. 마이너스 0.3. 반대로 이걸 눌렀다면은 플러스 0.3일 텐데 당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장력이라고 그러죠. 끌어당길 때 장력. 다른 말로 부압이라고 그럽니다. 부자는 뜰 부자죠. 뜨는 물 위에 뜨는 거. 그 다음에 삼투 포텐셜은 제로죠. 순수한 물이니까. 순수한 물이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푸사이 W는 마이너스 0.3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은 압력이 제로예요. 아무런 압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투 포텐셜은 아까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0.23이죠. 마이너스 0.23.
계산을 해보면은 0하고 마이너스 0.23이니까 W는 마이너스 0.23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하니까 왼쪽이 0.3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0.23이다. 오른쪽이 더 에너지가 높죠. 그러니까 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선배님, 예, 그 압력을 0.3을 주고 0.23을 주고는 그건 어떻게 그냥 임의로 그냥 예, 압력을 주는 임의로, 건가요? 임의로 압력을 준 거죠. 전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예, 임의로 제가 압력 준 그게 겁니다. 헷갈렸는데, 네, 이게 이민지 좀 헷갈려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 장력이, 어, 세포 쪽에서, 그 위에 있는 세포에서, 이게 저기 기공에서 만약에 물을 자꾸 증발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공에서 물을 자꾸 수증기로 증발이 되어서 나가면은 이 부합이 형성이 돼요. 바로 이 음, 장력이. 이 원리에 의해서 물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 3-2를 보세요. 표 3-2를 보시면은 토양 수분에서부터 뿌리, 줄기, 잎, 대기 순서가 그렇게 되죠. 땅에서부터 뿌리, 줄기, 잎, 그 다음에 대기로 수분 포텐셜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토양에서는 마이너스 0.5 상태죠. 근데 뿌리에서는 2 상태예요. 줄기에서는 마이너스 5 상태고 잎은 마이너스 15고 대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마이너스 1000입니다. 대기가 이렇게 삼투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낮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마이너스 1000이라는 것은 위에 그림 D에서처럼 1000만큼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글자. 토양에서 대기로 갈수록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당연히 토양에서 대기로 가겠죠. 이러한 수분 포텐셜의 길기로 인하여 토양에 있던 수분이 식물체를 거쳐 대기로 이동한다. 식물체는 소형 나무이고 토양 수분은 충분히 관수된 상태이며 대기의 상대 습도는 50%, 기온은 22도씨일 때 추정치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3 수분 포텐셜의 구성. 수분 포텐셜은 아래 네 가지 성분 포텐셜로 구성이 된다. 식물체에서는 삼투 포텐셜이 적용이 되고 토양에서는 메트릭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압력 포텐셜과 중력 포텐셜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은 뭐냐? 삼투 포텐셜 psi S 더하기 압력 포텐셜 더하기 매트릭스 포텐셜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이 네 가지를 다 합한 게 수분 포텐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삼투압하고 압력하고 매트릭하고 매트릭은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토양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그 다음에 중력하고 이 네 가지가 물이 식물체를 이동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엽록체의 기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스트로마, 오케이, 스트로마.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은 매트릭스. 매트릭스죠. 음. 예. 이 여기에 나오는 매트릭 포텐셜하고 매트릭스하고 같은 겁니다. 의미가 원래 어원이 같은 거예요. 매트릭스 여기도 이제 기질이잖아요. 기질이라는 게 바탕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바탕. 토양도 하나의 바탕이잖아요. 그죠? 토대, 바탕. 매트릭이란 말이 토양 바탕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매트릭은 같은 바탕, 같은 매트릭의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물체는
삼투 포텐셜하고 압력 포텐셜이 영향을 미치고요. 토양은 메트릭하고 마찬가지로 압력,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메트릭은 특히 건조한 토양에서, 압력은 포화된 물로 가득 찬 토양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읽다가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써드렸습니다. 1. 삼투 포텐셜. 박은경 학우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쁜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이 네. 삼투 포텐셜은 용액의 용질 분야에 의해 생기며 용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의 농도가 감소하여 그 값이 낮아진다. 삼투 포텐셜은 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질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용질 포텐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푸사이. 푸사이 또는 파이로 표시하며 순수한 물의 수분 포텐셜이 0이기 때문에 항상 음의 값을 갖는다. 네.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알겠죠? 삼투라는 말이, 삼투 포텐셜은 물 안에 뭔가가 섞여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설탕물이라든지 소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럴 경우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삼투 포텐셜이라는 얘기예요. 용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용질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을 우리가 0으로 놓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가 섞여 있다면 0보다는 항상 낮은 값이겠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단락도 읽어주실래요? 네. 용액의 삼투 포텐셜은 대기압 하에서는 그 용액의 수분 포텐셜과 같으며 앞서 삼투 현상에서 본 것처럼 반투막성막을 사이에 두고 물은 삼투 포텐셜이 높은 용액으로부터 낮은 용액으로 확산된다. 물에 설탕을 첨가하면 물이 열 역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즉, 설탕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고농도의 설탕 용액으로 이동한다. 예.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용액의 삼투 포텐셜은 대기압 하에서는, 이 말은 뭐 대기압 하에서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압력이라든지 매트릭스나 중력이나 이런 게 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삼투 포텐셜만 놓고 봤을 때 대기압 안에서는 그 용액이 갖는 수분 포텐셜과 똑같다. 당연히 같죠. 다른 건 작용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물에 설탕을 첨가하면 물이 열역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은 평형에 가까워져서 에너지 이동이 적어진다는 뜻인데, 사실 물에다가 예를 들어 아까 소금 넣었을 때 소화각 형성되는 거 보셨잖아요. 소화각. 이런 어떤 물 속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 에너지 간에 이 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끌어당기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동이 느려져요. 일종의 부착력 같은 것이죠. 일종의 부착력 같은 게 작용해가지고 이동이 잘 안 돼요. 덩어리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마저 읽어주십시오. 네, 일반 토양에서는 삼투 포텐셜이 무시될 수 있지만 염류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는 이 삼투 포텐셜이 식물체의 수분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 체내에서는 함수량과 가용성 물질이 삼투 포텐셜을 좌우하며 체내에서의 수분 이동에 관여한다. 예. 염류 농도가 높은 토양. 우리 아까 염류집적이라는 말 썼습니다. 염류집적. 토양에 염류가 많이 집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용질이 많이 녹아 있다는 뜻이죠. 물속에, 토양에 있는 물 속에 용질이 많이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토양에는 아무래도 순수한 물이 용질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한 물이 식물 쪽으로 못 오고 토양 쪽으로 다 뺏긴다는 뜻입니다. 토양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염류 집적이 위험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서는 함수량과 가용성 물질. 여기서는 그 체내에 있는 그 식물체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가용성 물질이 얼마나 식물체 속에 녹아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식물체 안에 물이 많이 있다면은, 순수한 물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오히려 바깥쪽으로 뺏길 거예요. 그 용질이 많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뺏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량, 그 다음에 가용성 물질이 많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투 현상에 의한 물의 이동과 세포 내 압력 형성. 반투성막을 사이에 두고 그 세포막이라고 하자고요. 용질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 용질이 어느 쪽이 고와 저가 형성이 되면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의 확산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보면은 까만 점들이 있고 이게 물에 있는 작은 조그만하게 생긴 물질이 녹아 있는 거고요. 오른쪽 세포막을 건너서 안쪽에는 소금이죠. NaCl, 소금 용액이에요. 그래서 덩어리 큰 것들, 빨간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농도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다른 말로 하면 수분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세포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은 들어와서 액포에 많이 저장이 됩니다. 대체로. 액포에 저장이 되면서 이 액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핵도 막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막 소기관들을 자꾸 바깥쪽으로 밀어붙여요. 세포는 점점 빵빵빵빵해져 갑니다. 세포막은 점점 빵빵해져 갑니다. 이 빵빵해져 가는 힘을 팽압이라고 합니다. 팽팽하게. 팽압이 바깥쪽으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세포 벽이 야, 못 나가 하고 딱 막 가로막습니다. 이걸 벽압이라고 그럽니다. 벽압. 팽압과 벽압은 방향이 반대로, 압력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포텐셜을 보겠습니다. 압력 포텐셜은 무슨 말인지. 자, 요거를 또 누가 읽어주실까? 김병철 학우님 자리 계세요? 예. 예, 압력 포텐셜 읽어주시겠어요? 저 감기 걸려갖고 목이 아파갖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목 감기 걸려갖고. 그럼 최성일 학우님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읽어주십시오. 최성일 학우님. 다른 분 읽어주세요. 아무나.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압력 포텐셜. 압력 포텐셜은 압력에 의하여 생기는 실제 압력이므로 단순히 압력으로 부르기도 한다. 잠깐만요. 단순히 압력 P, 이거 읽어야 되나? 압력 P,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읽으려니. 그냥 압력을 압력으로 하세요. 부르기도 한다. 네.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 안쪽에서 세포 쪽으로 정의 정수압이 생긴다. 이 정수압을 팽압이라고 하고 벽압은 팽압과 같은 값을 가지나 방향이 정반대이다. 초본 식물을 잎에서 세포의 팽압은 여름 정오에 0.3에서 0.5 MP 메가파스칼이고 밤에는 약 1.5 메가파스칼이다. 압력 포텐셜은 이러한 압력에 의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압력이 주어지면 압력 포텐셜이
증가하고 아울러 수분 포텐셜이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을 받은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수분이 이동한다. 삼투 포텐셜과 메트릭 포텐셜이 음의 값을 갖는 데 비하여 식물세포에서 압력 포텐셜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장력은 음의 압력 값을 갖기 때문에 죽은 세포의 물관에서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예, 잘, 고맙습니다. 압력 포텐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압력을 줬을 때입니다. 팽압도 압력이고요. 벽압도 압력입니다. 다 압력입니다. 73쪽에 제일 아래줄에 보면은 정의 정수압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많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세포 벽 쪽으로 압력이 생기는데 그거를 플러스 압력입니다. 정수압이 생긴다. 정수압을 할 때 정은 정지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고 세포 안에 있는 정지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지된 물에 대한 압력이 발생돼서 팽압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벽압은 팽압의 반대 방향 개념이고요. 반대 방향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책 읽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읽은 그대로 되고, 아까 삼투 포텐셜에서는 우리가 순수한 물이 0이고 용질이 섞인 물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지만은 압력이라는 거는 양의 값으로 추가로 되는 겁니다. 추가로 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까 열린 계에서는 에너지와 물질이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 이 압력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플러스 값으로. 그래서 압력 포텐셜은 항상 압력이 주어졌다 하면은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그래서 물이 더 잘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력이 그거죠. 장력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장력도 어디 쪽으로 당기는, 누가 어느 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대체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장력은. 다른 말로 부압이라고 합니다. 부압. 부압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은 아, 이거는 장력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트릭 포텐셜. 메트릭 포텐셜은 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용감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네. 메트릭 포텐셜은 대기압하에서 물 분자를 흡착하는 성향에 대한 척도로서 물 분자와 이와 접촉하는 매트릭스 간의 장력, 매트릭스에서 물 분자를 떼어내는 데 들어가는 힘을 의미한다. 수분이 매트릭스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위부에서 힘을 받아야 하므로 매트릭 포텐셜은 항상 음의 값을 가지며 이에 따라 매트릭 포텐셜은 음의 압력 포텐셜이라고 볼 수 있다. 매트릭 포텐셜은 일반 식물 세포에서는 수분 포텐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건조한 종자나 토양에서는 수분 포텐셜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 예. 매트릭은 아까 토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는 이제 토양에는 물이 네. 있죠. 물이 있는데 식물이 물을 먹으려면은 토양하고 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물 경쟁을 해야 되는데 토양 역시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가 고농도의 물질이죠, 일종의. 고농도의 물질이니까 물을 많이 땡겨갑니다. 땡겨가기 때문에 얘는 물을 필요로 해서 땡겨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질이 높다는 뜻이고 용질이 높은 거는 같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매트릭 포텐셜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가 바로 종자라는 거죠. 건조한 종자나 토양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건조한 종자는 물이 별로 없죠. 물이 별로 없으니까 건조한 종자가 물을 먹고 싹을 틔우려면은 물을 많이 땡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하고 물싸움을 직접적으로 하죠.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조한 토양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토양 알갱이가 2개 있고요. 그 사이로 파란 색깔로 물이 있습니다. 토양 자체가 머금고 있는 물을 흡수수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토양과 토양 사이에 여유분으로 남아있는 물을 모관수, 그죠? 공간을 채워주는 물.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양 입자와 물 분자 사이에 생기는 장력으로 물이 토양 입자에 붙어 있으며 이것을 떼어내는 데 드는 힘이 매트릭스 포텐셜이며 압력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 단위다. 물이 지구와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중력 포텐셜의 기울기로 인하여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강의 흐름이나 폭포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거를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중력 포텐셜입니다. 폭포 같은 경우가 바로 위에 절벽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이제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떨어지죠. 이거는 물질로 다른 물 따질 때 보통 이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이 포지션은 mgh라고 쓰는데 g는 9.8이에요. 중력 상수라 그러는 건데 m은 질량이고 h는 높이에요. 이걸로 뭐 몰라서도 돼요.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서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중력이 작용해서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위치 에너지가 작용한다. 그 얘기고 토양 알갱이에 붙어 있는 물은 식물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양 알갱이도 역시 물을 순수한 게 아니고 용질이기 때문에 물을 빼들어 가고자 하는 물이 그쪽으로 토양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죠. 마치 그거 삼투압처럼 삼투 용매처럼.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요것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누가 읽으실까? 중력 포텐셜은 수분이 갖는 위치 에너지이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지며 중력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커진다. 따라서 지구는 큰 중력을 가지며 지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을 향하여 이끌린다. 지구 인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들어 올려진 물체는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수분의 경우도 주어진 위치에서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데 그것이 바로 중력 포텐셜이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위의 물은 양의 중력 포텐셜을 지닌 반면 기준점 밑의 물은 음의 값을 가진다. 네. 기준점을 중심으로 토양 땅의 그 수평선 뭐 지평선이라고 합시다. 뭐 하여튼 수면 여기를 상대로 해서 물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압력이 행사하기 때문에 중력이 행사하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되고 밑에 있는 걸 도로 끌어올리려면은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의 반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 물은 위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자, 위에서 5번째 줄. 그 결과 들여 올려진 물체는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지구 인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땅 바닥에서 낭떠러지 위로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려야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이 들어 올려지는데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존력이라 그래요. 보존력. 그 물체는 이 위에 있는 물체가 뚝 떨어질 때는 그만큼의 잠재된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잠재된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위에 적어놨던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P, 이 P는 mgh. 어떤 물체의 질량을 알고 높이를 알면은 G가 9.8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위에서 떨어질 때 얼마만큼 에너지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수분 포텐셜은 psi W는 삼투 포텐셜 더하기 또 뭐 있죠?
압력 포텐셜 더하기 또 뭐 있죠? 매트릭스 포텐셜, 그죠? 더하기 또 뭐 있죠? 중력 포텐셜.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더한 값이 수분 포텐셜이다. 삼투 포텐셜은 마이너스, 압력 포텐셜은 플러스 값을 갖고 매트릭스 포텐셜도 마이너스 값을 갖고 중력은 기준점 위에서 떨어지면 플러스고 기준점 밑에서 도로 끌어올리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다 계산하면은 더하면은 공식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울 거 없어요. 다 더한 게 수분 포텐셜이다. 엄마 더하기 아빠 더하기 애기 더하기 오빠 더하기 누나 더하기 동생은 우리 가족이다. 같은 말이에요. 75쪽. 오, 9시 12분이네요. 조금 쉴까요? 아니면은 달릴까요? 계속 10시까지. 달리세요. 예, 최성일 학우님 의견은 안 듣기로 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방금 오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요 달려. 달려요. 예. 네. 금방 오셔갖고 한 개 있어야 뭐 쉬죠. 그렇잖아요. 자, 3, 4, 4 성분 포텐셜의 상호관계. 자, 이렇게 네 가지 포텐셜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자. 이제 그 얘기예요. 토양의 수분 포텐셜 1. 토양의 수분 포텐셜을 구성하는 성분 포텐셜 가운데 중력하고 삼투 이거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압력하고 매트릭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토양은 매트릭이니까 당연히 매트릭 들어가고 압력은 물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가지고 어떤 정수압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이 그 흡습수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토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 그 결정하는 물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게 다 압력이죠. 일종의 압력 작용이죠. 그래서 압력 포텐셜하고 매트릭 포텐셜 두 가지가 토양에는 중요하다. 그리고 토양 공극의 포화도에 따라 토양 공극 사이사이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정도에 따라 토양의 경우는 물이 가득 차 있는 토양의 경우는 압력 포텐셜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수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불포화 토양에서는 건조한 토양이겠죠. 매트릭 포텐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트릭 포텐셜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토양이 건조할수록 장력이 커지고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질 것이고 수분 포텐셜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지죠. 물이 이동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림 3-12에서 건조 토양에서는 매트릭 포텐셜이 값이 낮고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서 매트릭 포텐셜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토양의 수분 상수에 따른 매트릭 포텐셜은 포장 용수량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프를 75페이지에 그림 3-12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빨간 그래프가 있고 파란 그래프가 있습니다. 빨간 그래프는 이제 전체 매트릭 포텐셜의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은 psi 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m은 매트릭이죠. 매트릭 포텐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보면은 가로 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50, 15, 20% 이렇게 토양 수분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나와 있고, 세로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 포텐셜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양의 수분이 파란 색깔만 보자고요. 파란 색깔 그래프로 보면은 토양 수분이 한 5%에서 6% 정도 있을 때 수분 포텐셜이 한 1.5 정도 되네요. 그죠? 1.5 정도. 여기가 뭐냐 하면은 위조점이라는 거죠. 위조점. 위조점 아시죠? 그 1학년 때 재배식물 재배학 원론
이미 거기서부터 위조점이란 말 나와요. 식물이 말라 죽기 시작하는 지점. 그죠? 모르세요? 저 혼자만 아나? 그 다음에 물이 보자. 아까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네요. 물이 한 10% 정도 오니까 왔을 때는 물을 수분 포텐셜이 한 0.25 정도 되겠네요. 그죠? 0.25. 0.25. 한 0.25에서 0.3. 뭐 이 정도 되면은 여기가 포장 용수량이라 그러죠. 포장 용수량. 땅에 물이 한 10% 정도 차 있을 때. 이때 포장 용수량이라 그러죠. 이게 가장 식물이 자라기 좋은 상태. 그죠? 식물이 가장 자라기 좋은 상태. 포장 용수량이라 그러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서 왼쪽에 0.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쫙 해서 여기다 위조점이라고 써놓으시고 0.25 이 정도에다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0.3이요. 예, 뭐 한 0.25, 0.3 정도, 0.3 정도. 위조점이 마이너스 1.5라는 거는요. 바깥에 뭔가 물이 있으면은 자기 쪽으로 다 땡겨간다는 뜻이죠.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양의 수분이 15%, 20% 가면 어때요? 수분이 거의 수분 포텐셜이 거의 0이 되죠. 그죠?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이거는 완전히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 흡착계수라는 것도 있죠. 흡착계수. 흡착계수. 이게 마이너스 3.1일 때죠. 그죠? 마이너스 0.5, 1.0, 1.5, 2.5에서 마이너스 3.1 흡착계수. 이거 흡착계수는 뭐예요? 토양이 어떤 입자가 결정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수분의 보유 상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큰일인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는. 자, 그러면은 뒷페이지 넘깁시다. 나와 있네. 표 3.3. 자, 흡착계수가 마이너스 3.1 나와 있죠. 그죠? 위조점이 1.5, 포장용수량이 0.3. 그러니까 식물을 기르기에 적합한 수준이 포장용수량 상태죠. 그 다음에 식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 수분 포텐셜. 요걸 보겠습니다. 식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 수분 포텐셜. 식물체에서의 수분 포텐셜은 주로 압력 포텐셜하고 삼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압력, 삼투 두 가지가 동그라미고 매트릭하고 중력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식물체 내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식물체의 수분 포텐셜과 이를 구성하는 두 성분 포텐셜과의 상호관계는 팽합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크게 변화되는 세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압력하고 삼투 포텐셜은 팽합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도 지금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아래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세포의 부피와 압력 포텐셜이 변함에 따라 삼투 포텐셜과 수분 포텐셜은 변화한다.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을 때, 부사의 P와 부사의 S가 같을 때 세포의 수분 포텐셜은 0이 되며 반대로 초기 원형질 분리 상태에서 원형질 분리라는 거는 세포막이 딱 세포벽하고 완전히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압력 포텐셜이 0이 되면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은 또 같아지게 된다. 어떻게 되는지 그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팽만 상태가 있네요. 그죠? 제일 왼쪽 그림이 팽만 상태죠. 자, 팽만 상태는 공식이 보면은 0메가파스칼이죠. 왜 그러냐면은 삼투 포텐셜이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마이너스 2만큼
삼투 포텐셜,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상태예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팽만해 있는 상태. 그리고 압력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작용을 했습니다. 팽압이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압력 포텐셜은 위에다가 팽압이라고 하나 써놓았어요. 팽압이 그만큼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팽만 상태는 바로 수분 포텐셜이 더 이상 물이 흘러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0이. 그러니까 식물체가 삼투 포텐셜이 0이 되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식물 세포 안에는 뭔가 용질이 있으니까. 그죠? 그 용질이 있는 만큼, 적절한 만큼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된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겁니다. 그때 팽압도 마찬가지로 야, 물이 더 들어오면 큰일 나. 나 터져 죽어. 그래서 더 들어오지 마 하고 팽압이 이만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팽만 상태, 제로. 그 다음에 약간의 팽만 상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삼투 포텐셜이 마이너스 2.5. 아직 물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팽압도 한 1.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2 메가파스칼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만큼 0으로부터 물이 더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들어와서 0.8만큼 채워버리면은 삼투와 압력이 같아져 버리면 팽만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0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원형질 분리 상태를 보면은 삼투 포텐셜이 마이너스 2.5고 그 다음에 압력은 전혀 없어요. 팽압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으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돼요. 원형질 분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밖에서 물이 안으로 많이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 다음에 77쪽. 토양 용액의 수분 포텐셜은 음의 값을 갖는다. 식물의 물관부는 장력을 받기 때문에 이 장력을 받는다는 뭔 말이냐면은 위에 대기로부터 아까 대기가 마이너스 1000이었죠. 수분 포텐셜이.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빨아들이면 장력이죠. 받기 때문에 토양 용액보다 더 낮은 수분 포텐셜을 유지한다. 그런 3-2 참조. 네, 앞에서 봤고요. 식물체의 수분 포텐셜이 낮으면 그만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식물체 안에서도 수분 포텐셜의 기울이가 생기면 낮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한다.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앞에 표 3-2에서 봤어요. 72쪽에. 그러니까 대기로 갈수록 뿌리에서 대기로 갈수록 수분 포텐셜이 점점 더 낮아졌죠. 그래서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체 내에서 수분 포텐셜의 기준은 그림 3의 14화에서 보는 것과 같다. 대체로 뿌리의 수분 포텐셜은 0.5 메가파스칼이며 잎은 0.2에서 0.8 메가파스칼 정도이다. 토양이 건조하면 식물의 수분 포텐셜도 떨어지는데 잎의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1.5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면 생장이 정지된다. 이게 바로 위조점이라고 그랬죠? 위조점.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 메가파스칼 이하로 따지면 그 후에 수분이 공급되어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다. 이게 흡착계수 단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 작은 글씨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식물의 생장 환경, 식물체의 부위에 따라 수분 포텐셜이 다르다. 당연하겠죠. 환경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다르고죠. 팽만 상태에 있는 잎은 순수한 물과 같이 0메가파스칼이다. 왼쪽 페이지에서 봤습니다. 바람에 건조시킨 종자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6.0 메가파스칼이다. 물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상태죠. 이로 인해 파종을 하면은 수분의 흡수력이 대단히 높다. 참고로 양액 재배에 이용되는 호글랜드 표준 용액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0.05 메가파스칼이고 바닷물은 마이너스 2.5 메가파스칼이다. 만약에 그 양액 재배하는데
그 양액이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바닷물처럼 2.5 정도 돼버리면은 식물체가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양액, 그 안에 사실은 그 양분이라는 게 너무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액 그 비싸죠. 비싼데 사실은 대부분 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고 영양분은 0.05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0.05 메가파스칼 수준만큼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위해서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색 숫자가 적혀 있죠. 수분 포텐셜이 위에서 0부터 밑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0, 2.0 쭉 해서 마이너스 21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갈수록 수분 부족량이 증가한다고. 왼쪽에 빨간 화살표. 수분 부족량이 증가하고 결핍이 증가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수분 결핍하니까 수분 흡수력도 밑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자, 수분 포텐셜이 0에 있을 때 이거는 순수한 물과도 같죠. 같고 노란색에 보면 박스에 보면은 팽만 상태에 있는 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일 때. 그 다음에 조금씩 내려가면서 통기가 잘 되는 토양에서 생장한 식물의 잎. 그거는 0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죠. 한 0.5, 3이나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호글랜드 용액이 0.05라고 위에 나와 있죠. 양액 재배할 때 쓰는 용액. 그 다음에 밑에 노란색 세 번째 칸에 보면은 건조한 토양에서 생장한 식물의 잎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수분 포텐셜이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1.0하고 2.0 사이에 마이너스 1.5 지점이 생장이 정지하는 점이죠. 생장 정지. 그게 다른 말로 위조점이었죠. 위조점. 말라 죽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란색 박스는 보면은 매우 건조한 토양에서 생장한 초본 식물의 잎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장 속도는 제로. 이게 한 바닷물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은 식물은 자라지 못한다. 설탕 용액이 한 1.0 메가파스칼이네요. 그죠? 2.6, 마이너스 2.69. 식물이 잘 자라라고 물에다가 용액을 많이 타가지고 넣어주면은 식물이 도로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염류집적 상태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막지대 관목의 잎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한 1.5에서부터 한 마이너스 6.0까지 가네요. 그죠? 범위가. 그 다음 제일 밑에 바람에 건조시킨 종자가 마이너스 6.0에서 뭐 얼마쯤 되겠죠? 마이너스 20까지 가네요. 그죠? 종자는 생존할 수 있는 그 범위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지금 앞에서 본 거랑 계속 반복해서 본 겁니다. 이 내용. 그죠? 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첫째 줄 읽어봅니다. 물론 사막이나 해안지대에 적응한 식물의 잎은 이보다 낮은 수분 포텐셜에서도 생존할 수 있겠죠.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랬으니까. 건조한 종자의 경우 마이너스 6.0 메가파스칼에서 마이너스 10.0 메가파스칼까지 또는 그 이하의 낮은 수분 포텐셜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측정하는 방법만 하면 끝나겠네요. 측정 방법은 사실 우리 학교 기말고사 시험에 뭐 나오긴 나왔는데 가압상법 이것만 나왔어요. 이것만 나왔고 딴 거는 뭐 사실 이거 뭐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나왔으니까 까이거 봅시다. 공부할 때는 제가 이걸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정규 시간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봐보죠. 자, 식물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도대체 수분 포텐셜이 얼마나 되느냐. 쉽게 말하면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그거죠. 측정해보자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가압상법, 조직무게 변화법, 차르다코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증기압법, 빙전강압법, 노점식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까다롭고 해서 그 식물 생리학자들이나 자기들이 그 방법에 맞게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주로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쓴다. 앞에 있는 거. 가압상법을 보겠습니다.
프레시 챔버 메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레시어 하면은 압력이란 뜻이죠. 챔버는 방이란 뜻이죠. 방.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다가 압력을 주어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제 그 뜻이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밀폐 상자에다가 그게 방이에요. 챔버에다가 잎을 넣고 밑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세요. 어떤 상자 안에다가 지금 나뭇잎을 줄기째 거꾸로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잎을 넣고 옆병의 절단면만 상자 밖으로 노출시킨다. 잎의 줄기 시작되는 부분을 옆병이라 그러죠. 옆병. 이게 잘린 부분을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면서 압력을 가한다. 질소가스가 옆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 압력계를 딱 달아놓고 측정을 압력계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 작용으로 수분이 절단면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그림에서 A하고 B가 있습니다. 이게 줄기예요. 절단된 줄기가 처음에 딱 자르면은 물이 그 식물벽 옆쪽으로 물관 옆쪽으로 붙으면서 부착력이 생겼죠. 부착력이 생기면서 오목하게 U자 모양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질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압력을 계속 주면은 B처럼 물이 올라와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이때 압력을 압력계를 통해서 읽는 겁니다. 수평을 B 모양처럼 됐을 때 압력이 얼마냐 하고 측정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 압력은 물관부의 부압이라는 거는 장력이라 그랬죠. 장력, 끌어당기는 힘. 특히 물관부의 압력 포텐셜의 절대값과 같다고 가정한다. 절대값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어떤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물관부의 포텐셜은 압력 포텐셜과 수분 포텐셜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수분 포텐셜은 포텐셜 4가지 다 합한 값이라 그랬죠? 구성되지만 물관부의 삼투 포텐셜은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서 물관부의 압력 포텐셜은 수분 포텐셜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물관부는 어차피 물이 흘러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0에 물관부는 세포가 죽은 세포라 그랬죠. 죽은 세포고 그 다음에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투 포텐셜은 제로로 본다는 거예요. 뭐 다른 세포처럼 뭐 이렇게 다른 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0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 포텐셜이 곧 수분 포텐셜이다. 삼투 포텐셜, 수분 포텐셜이다.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구의 설치나 이용 방법이 간편해서 식물체 수분 포텐셜 측정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 자, 작은 글자를 읽어볼게요. 잎을 잘라내어 가압 상자에 놓고 옆병의 절단을 밖으로 나가게 밀봉한 다음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압력을 높여간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절단할 때 끌려 들어갔던 액이 A가 점차 제자리로 돌아와 절단면으로 수평을 이루게 나타난다. 이때 가한 압력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 절단 직전의 물관부의 부합이 되며 물관부의 압력 포텐셜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식물의 수분 포텐셜이 된다. 지금 위에 읽은 거랑 같은 겁니다. 이것만 첫 번째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A 그림에서 이렇게 됐다가 B 그림에서 이렇게 수평이 됐어요. A, B. 자, A에서 B가 될 때 압력계에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얼마냐 읽어요. 이게 만약에 뭐 그냥 0.2였다 치면은 A 상태는 마이너스 0.2가 될 거고, 그죠? B 상태는 수평을 이뤘으니까 그냥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 식물체는 한 0.2 정도 포텐셜이 수분 포텐셜이 한 0.2였구나. 부사의 W는 0.2였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무게 변화 측정법. 이거는 어떤 식물체의 뭐 줄기라면 줄기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무게라는 거는 곧 물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식물체 안에 물이 많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겠죠.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림을 볼게요. 보니까 그 감자를 가지고 코르크 천공기라는 걸 가지고 감자를 팍 뚫어요. 뚫어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자를 대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4가지 그 용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각 용기마다 그 용액의 농도가 달라요. 물이 0.1 농도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0.3, 0.4짜리 그 만니톨이라는 그 물질의 용액에다가 각각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무게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 무게 변화를 찾아가지고 무게 변화가 없는 거, 그걸 찾아가지고 만약에 0.2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무게랑 나올 때 무게가 똑같더라. 그럼 원래 0.2였네. 그렇게 측정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수분 포텐셜은 식물체 내에서 조직 간의 수분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즉 수분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조직에서 낮은 조직으로 이동한다. 그림 3-16에서 보는 것처럼 식물체의 조직을 각기 다른 농도의 용액에 넣은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면 조직 안팎의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따라 물이 이동하여 조직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리고 용액의 수분 포텐셜이 조직의 그것과 같은 경우는 삼투 평형이 이루어져 조직의 무게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조직의 부피와 무게가 변하지 않는 용액의 농도를 찾아 그 용액의 삼투 포텐셜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해당 조직의 수분 포텐셜이다. 이용되는 용액의 용질로는 조직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소르비톨, 만니톨, 피지징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차르다코프법을 보겠습니다. 차르다코프법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조직 무게 변화 측정법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무게 변화 측정법은 그 무게를 재가지고 측정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용액의 농도를 측정해서 보는 겁니다. 방법 비슷한데 이제 뭘 측정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보자. 김은희 하고님. 농도별 설탕 용액에 식물의 조직을 잠그면 조직과 용액 사이의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해 물이 이동하여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만일 용액의 농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용액의 수분 포텐셜은 식물 조직의 그것과 같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삼투에 의하여 물이 식물 조직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면 용액은 극히 좁은 범위 내에서 농축되거나 희석되어 밀도의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는 용액에 메틸렌 블루와 같은 청색 용액을 첨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메틸렌 블루의 이동 속도나 확산 정도를 관찰하여 미세한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을 첨가해도 농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용액의 삼투 포텐셜을 계산하면 그 조직의 수분 포텐셜을 알 수 있다. 원리는 조직 무게 변화 측정법과 같지만 측정 방법이 조직의 무게나 부피 대신에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차르다코프가 개발한 방법으로 특수한 기기나 장치가 없어도 수분 포텐셜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났어요. 그 어렵고 골 때리는 3장이 끝났는데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발전됐으면 합니다. 그 기사 시험 같은 데도 가끔 느닷없이 물에 대한 시험이 나올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예상도 못하게. 82쪽에 문제만 몇 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답이 뭘까요? 공유결합. 네, 공유결합인데 두 글자를 앞에다가 붙인다면 무슨 글자를 붙이면 좋을까요? 무슨 극성? 극성 네, 공유결합? 그렇죠. 극성이죠, 극성. 극성?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답은요? 후결합.
수소결합. 수소결합. 예,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 이 수소결합 때문에 물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3번, 지배하는 것은 물의 이동에 가장 필요한. 물관에서 물이 이동 가장 크게는 집단류. 예, 물과는 파이프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유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이 앞에 있었지. 하고 물은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위로 대기로 흘러가죠. 네네. 가장 네.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흘러가죠. 네네. 예. 그러면 어디예요? 잎이요. 잎. 예, 그러면 순서를 정해보세요. 가장 높은 것보다 낮은 순서대로. 근모, 기부, 줄기, 잎. 잎 순서. 예, 그러네요. 예, 차례대로네요. 네. 근모 앞에는 토양이 있을 것이고, 네. 잎 다음에는 대기가 네, 있을 것이고, 그죠? 예. 예. 5번, 가압상법은 물과 가압성법. 가압. 아까 물관 그거 저기 절단 압력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예. 물관부. 물관이 압력되죠. 물관부 78페이지. 예, 78페이지. 자, 가압상법을 할 때, 그 실험 대상으로 집어넣는 게 줄기에 붙은 잎째로, 그죠? 잎이 네. 붙어 있는 줄기를 통째로 거꾸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토양은 당연히 아니고, 그죠? 예. 뿌리도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측정하는데 체감물을 뭐 알아볼 필요는 없죠. 예. 예. 이렇게 반대로 따져봐도 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혹시 그냥 뭐 잎의 뭐 포텐셜 이러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죠? 좀 네.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5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다 맞출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서 다 마치고요.